자, 보자. 152쪽. 자,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는 학교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내거든, 1학년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지금 앞에 배운 3차 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이랑 뭐 부등식 뭐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지, 경우의 수 자체는 문제가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2학년 때 확통을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돼. 그 확통 때 이거를 못하면은 그 다음 내용을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열 조합을 배우고 나서 확통에 가면은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순열 조합 앞에다 중복을 붙여.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그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똑바로 해놔야 돼요. 그죠? 잘 들으시고. 자, 순열. 한글을 일단 잘 봐야 된다 그랬지. 순열의 뜻이 뭐냐면 뭘까? 뭘 것 같아? 순열. 순이 뭘까?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거야. 순서를 지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오늘 지금 6명이 있어. 6명이 여기에 올 확률, 뭐 올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그냥 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순서를 생각하게 되면 서진이가 빨리 온 거랑 지연이가 빨리 온 거랑 다르게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온 거는 똑같은데 서진이가 1등한 거랑 지연이가 2등한 거랑 지연이가 1등한 거랑 서진이가 2등한 거랑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경우로 보겠다. 약간 로또 같은 거지. 로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걔는 순열이 아닌 거지. 근데 순서 있는 거 뭐 있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로또 말고 그 있잖아. 뭐라 그랬지? 로또 말고 복권 뭐라 그러지? 너네 모르는구나. 그 뭐 1조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스피드는 너무. 그 뭐라 그래. 막 700만원 주는 거 20년 동안. 주택복권? 막 이런 느낌인데?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아니, 그래. 모르겠다. 딴 얘기로 하자. 어쨌든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면 다르게 취급하겠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 뭐 숫자가 3개가 있어. 1, 2, 3이 있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의 모든 가지수라고 하면 123이랑 132랑 213이랑 231이랑 312, 321 이게 다 다른 숫자잖아. 그래서 얘를 6가지 이렇게 보는 게 순열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보통 이런 거야. 뭐 순서대로 줄을 세워라. 아니면 숫자가 있는데 자연수 개수가 몇 개냐. 아니면 이 뭐 글씨들 가지고 내가 사전을 만들 건데 사전에 몇 번째 등장하느냐.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오늘 유형을 4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완벽히 이해를 하기 전에 그 순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생이 5명이 있어. A, B, C, D 5명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차례대로 줄 세울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리가 일단 5개가 있어야 돼. 줄 세울 자리. 그래서 1번 자리에다가 내가 만약에 A라는 애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번 자리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지. 그럼 만약에 두 번째에 이 B가 앉았다 치면 A, B 다음에는 C 아니면 D 아니면 E일 거고 그 다음엔 D 아니면 E 그 다음에 E밖에 안 되고 그 다음 D밖에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려보면 A, B, D라고 치면 여기는 요 나머지 C, E로 만들어야 되니까 C, E, E, C 이렇게 만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뒤에는 CD가 오니까 D, C 이렇게 만들 거야.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C에도 만들고 D에도 만들고 E에도 만들어 볼게. 자, 그럼 C 뒤에는 BD가 올 거고 B 뒤에는 DE가 와서 ED, BE, EB, BD, DB D 뒤에도 BCE 여기 뒤에도 BCD 해서 똑같이 다 만들겠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형도라고 불러. 가지, 숫자, 모양, 형자, 그림, 도자야. 가지의 모양을 가진 그림이란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맨날 그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규칙을 보는 거야. 규칙을 봤더니 봐봐. 가지가 처음에 4가지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3개야. 그 다음에 2개지. 그 다음에 1개지. 그 밑에도 봐봐. 3개, 2개, 1개. 3개, 그 다음 2개, 1개.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규칙을 봤더니 개수가 있잖아. 이거 개수가 몇 개냐면은 처음에 4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 그 총 24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서? A라인을 따라갔을 때. 근데 봐봐. 내가 지금 A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B, C, D, E도 이 그림을 똑같이 다 만들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애도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5가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지금 B, C, D, E 4가지. 그 다음 C, D, E 3가지. D 2가지. E 1가지.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순열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내가 말을 하면 5명을 줄 세운다? 5, 4, 3, 2, 1 곱하면 돼. 4명을 줄 세운다? 4, 3, 2, 1 곱하면 돼. 3명을 줄 세운다? 3, 2, 1 곱하면 돼. 근데 너네가 그게 왜 곱하는지를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맨날 말로 이렇게 5명 중에 5명을 줄 세운다라고 말하기가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걸 줄여서 쓰는 기호를 우리가 발명? 만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명 중에 즉 사람 5명이잖아. 5명을 뽑아서 5명 전체를 줄 세울 거잖아. 내가 줄 세운다를 우리가 퍼미테이션의 P를 따가지고 OPO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5명 중에 앞에 거 5명 이거 중에 이만큼의 사람을 줄 세우겠어요 이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OPO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방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5, 4, 3, 2, 1이 돼. 맞지? 그럼 만약에 이게 3P3이면 3명 중에 3명을 줄 세워라? 3, 2, 1이겠지. 4명 중에 4명을 줄 세워라? 4, 3, 2, 1이겠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규칙을 알아낸 거야. NPN. N명 중에 N명을 줄 세워라? 라고 하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고 2개 줄이고 쭉 가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치? 근데 수학은 이렇게 N, N-1, N-2, 떼떼떼땡 1 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얘를 줄여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 N을 쓰고 뒤에다가 느낌표 표시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표를 붙이면 저 숫자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다 곱하라는 거구나. 1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느낌표의 뜻 팩토리얼.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줄여서 팩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그래서 NPN은 그냥 NPEC.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N명 중에 N명을 뽑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6명인데 3명만 선생님이 딱 선택을 하는 거야. 성이 3명. 너네 줄 서. 그러면 서진이, 혜진이, 수연이, 서진이, 수연이, 혜진이 이거 자리 바뀔 거 아니야.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만 줄 세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리를 3개를 주면 돼. 나는 3번까지만 줄을 세울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A, B, C, D, E 5명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5명.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A 들어갔으니까 B, C, D, E 4명이겠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만약에 B가 들어갔다 치면 C, D, E 3명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3명, 5, 4, 3까지만 곱하면 돼. 그러니까 몇 명을 뽑냐에 따라서 요거 자리를 부여해서 그 개수만큼만 곱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는 거야. 잘 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OP2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가 지금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자리에 5명, 그 다음 자리에 4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8P3이면 첫 번째 자리 8명, 그 다음 7명, 그 다음 6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8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개수만큼 3번을 내려서 곱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6P5면 5번 해야 되니까 6, 5, 4, 3, 2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뭐 7P3이면 3번이니까
7, 6,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계산법이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NPN을 MPEG이라고 했듯이 얘를 쓰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용어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았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NPR이라고 부를 거야. 됐지? 근데 봐봐. NPR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OP1을 했을 때 원래 OP가 5가 들어가면 OPEC해서 5, 4, 3, 2, 1이어야 되잖아. 지금 이게 원래가 MPEG N이었잖아. NPN이었잖아. 근데 방금 요게 두 번만 곱한다는 건 얘만 남기고 뒤에 3을 없애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3을 나누기 해서 얘를 없애버린 느낌이거든? 자, 봐봐. 요것도 8P3이면 원래 8, 7, 6, 5, 4, 3, 2, 1인데 뒤에 5, 4, 3, 2, 1을 밑에다 곱해가지고 없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될까? 얘를 3팩을 하라는 건 8팩을 하긴 할 건데 5팩을 나누어 준 느낌. 그럼 얘도 6팩을 하기는 할 건데 지금 한 개 1만 없어졌으니까 1팩만 없어진 거거든?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 앞에가 n이어서 5팩을 할 건데 지금 두 번 5, 4만 남으려면 3팩이 사라져야 되거든? 좀만 더 적어볼게. 7P3이면 원래 7팩인데 7, 6, 5까지 남아야 되니까 4팩이 사라져야 되거든? 이렇게 써놓고 내가 한번 규칙을 찾아봤어. 규칙을 봤더니 밑에 지금 3이 나왔거든 얘들아. 5P인데 3이 나왔어. 8P 3인데 5가 나왔어. 7P 3인데 4가 나왔어. 6P 5인데 1이 나왔어. 약간 규칙이 보이지 않아? 밑에 분모가 뭐인 것 같아? 이 6하고 5, 8하고 3, 7하고 8하고 2, 7하고 3을 갖고 요 숫자를 한번 비교해봐. 뭐가 돼, 서진아? 앞에서 뒤에. 그치. 앞에 거에서 뒤에 뺀 거잖아. 봐봐. 5 빼기 2 했더니 3, 8 빼기 3 했더니 5, 6 빼기 5 했더니 1, 7 빼기 3 했더니 4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 NPN은 MPEG인데 얘가 NPR이 나오면 위에 똑같이 NPEG을 할 건데 앞에서 뒤를 뺀 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평소에 쓸 때는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7에서 3개 쓰라는 거구나. 7, 6, 5를 쓸 거야. 내 머릿속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순열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약속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지수를 배울 때도 얘들아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예외가 생기거든? 그 예외로 외웠던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다. 이거 들은 적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예외가 생겨. 어떤 예외가 생기냐면 0팩토리얼이 문제야. 0개를 뽑아서 0번을 곱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해요. 0팩토리얼은 지금부터 그냥 1이에요. 알겠죠? 그냥 약속이야. 외우는 거야. 0팩은 1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거 NP0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거를 요 식으로 우리가 써도 우리가 외울 수 있기는 한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n개 중에 0개를 뽑는 가지수를 지금 묻는 거야 나한테. 이 말이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거야. 이게 몇 가지일 것 같아? 지금 이거 봐봐. 6명이 있어. 내가 0명을 뽑을 거야. 0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야. 0명을 뽑는다. 그냥 안 뽑는다는 소리 아니야? 나 그냥 안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니네 안 뽑으면 그만이잖아. 여기서 자리 바꾸는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봐봐. 선생님 만약에 6P1이야. 너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럼 내가 얘 뽑는 거, 쟤 뽑는 거, 너 뽑는 거, 뽑는 거 6가지잖아. 그치? 근데 6명 중에 0개를 뽑는다는 거 그냥 안 뽑는 거 한 가지잖아. 맞아? 만약에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치면 요렇게들 저렇게들 요렇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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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뽑은 것 중에서도 자리 바꾸는 거 막 다 생각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NP0이든 0개를 뽑는 거는 1이에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N개 중에 0개 뽑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NP1을 하면 아까 선생님 6명 중에 1명 뽑는다는 건 6가지가 있었잖아. 각각 다른 사람이니까 N명 중에 1명 뽑으면 당연히 N이겠지.
n개겠지.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npn은 지금부터 n 팩토리얼, npr은 굳이 공식을 쓰자면 n팩에서 n마 r팩을 할 건데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n부터 시작해서 r번을 곱하는 거잖아. 내림차순으로, 맞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n, n마 1, n마 2 쭉 가서 얘들아, n마 r개라는 게 뭔 소리냐면 봐봐. 우리가 만약에 8p3이잖아. 나 이거 8, 7, 6 곱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선생님 이거 8에서 3 빼면 아까 5였지? 그거보다 여기 끝나는 숫자가 한 개 더 많거든? 그 내가 이렇게 내렸으면 둘이 뺀 거에서 한 개 많은 것까지만 곱하면 돼. 지금 이 상황이 이해 가니? 봐봐. 나누기 공식으로 쓸 때는 8 빼기 3, 5팩을 나눈 거잖아, 지금. 여기 뒤에 5, 4, 3, 1이 원래 있어서 8 빼기 3의 팩으로 이게 나눠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공식으로 쓸 때는 여기가 n마 r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서 쓰는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뺀 것보다 한 개 큰 것까지 쓸 수 있다고.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지? 이 표현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np0 아까 0개 뽑는 거 한 가지라 그랬어요. npn도 한 가지 얘들아. n개 중에 n개 뽑는 거 한 가지 아니야? 맞죠? 아이 뭐야 미안 뭐 적은 거니? 미안 뭔 소리 하는 거니? np1 한 가지가 아니라 n개 중에 한 개 뽑는 거 몇 가지? n개. 맞지?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까지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거 문제 몇 개만 그냥 풀고 넘어갈게. 안 시킬 거야. 자, 18번 봐봐. 그러면 18번에 이렇게 돼 있거든? 12.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면 10부터 2번 내려서서 90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맞지? 그 다음에 2번 7p3 7 6 5 3번에서 2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옆에 거 볼게. 19번 문제. 그럼 19번 문제는 얘들아 끼워 맞추란 얘기거든? 봐봐. 지금 1번 문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np2가 30 되는 거 찾으래 얘들아. 그럼 봐봐. n부터 지금 2번 곱하라는 얘기잖아. n 빼기 1을 곱했더니 30이 된대.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찍어. 그냥 n은 어차피 자연수잖아. 5를 넣든 6을 넣든 찍어서 곱해서 30 되는 걸 찾아. 만약에 n에다 5 넣어봐. 그럼 5, 4, 20밖에 안 되지. 6 넣어봐. 6, 5, 30 맞지? 그럼 그냥 n은 6이야. 막 찾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문제 보면은 3번에 자, 이 문제를 풀 거야. np3에 3팩을 했대. 그럼 np3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n마 1, n마 2를 하고 3팩은 6이란 말이지. 이런 상황이잖아. 일단 6을 약분시키면 얘가 60인 것까지는 좋아. 했어. 그럼 이걸 쫙 풀어가지고 3차 방정식 풀 거냐는 거야. 아니잖아. 언제 3차 방정식 풀고 있어? 찍으라고. 맞지? 5를 해봐. 그럼 5, 4, 3 60 맞네. 그치? 그래서 n은 그냥 5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지금 밑에 3개 너네가 풀게. 19번에 4, 5, 6은 니네가 풀게요. 체크해놓고 20번에 OPR이 돼 있어. 근데 이게 60이래. 그럼 봐봐. 몇 개인지 몰라. 알게. 이번엔 몇 개인지 몰라. 5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곱해야 60이 되냐는 거잖아. 5랑 4 곱하면 20밖에 안 돼. 여기다 3까지 곱해야 60이 나오겠지. 그럼 나 이거 지금 3번 썼으니까 여기다가 R이 3 들어가야 3번 쓰는 거지. 맞아요? 그럼 끼워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 8PR이 56이야. 얘들아, 8부터 몇 번 곱해야 56 되니? 그치? 8, 7, 56이잖아. 2번 곱해야 되지. 그래서 R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PR이 90이에요. 이것도 10 곱하기 9해야 90 되잖아. R이 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이렇게 적혀있어. RPR이야 얘들아. RPR. 아까 선생님이 RPR 하면 이거 R팩이잖아. 맞지? 몇 팩토리얼을 해야 720이 되냐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하다 보면은 이 팩토리얼 수가 좀 외워질 거야. 그냥 외워지거든 하다 보면.
3 빼기 6, 4까지 곱하면 24, 5팩은 120, 6팩은 720.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니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720 나왔다는 거는 6팩이어야 돼. 그래서 R은 6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거 5번, 6번은 너네가 풀게요. 20번에 5번, 6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54쪽은 그냥 제 말만 하고 쭉 넘어갈게. 21번에 1번을 보면 9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얘들아 여기서 일렬로가 중요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그럼 얘네들과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거야. 보통 일렬로 세운다라는 말 들어가면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9P2를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답이 9 곱하기 8이겠죠? 2번 3명을 일렬로 세워. 그냥 몇 명이 안 적혀있고 그냥 3명이야. 그럼 3P3이지 3팩토리얼. 맞아요? 3번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게 회장하고 부회장이야. 달라. 내가 회장되는 것과 내가 부회장 되는 건 다른 얘기잖아. 그러면 10P2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8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금 8P3. 됐나요? 그 다음에 5개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일렬로 나열한대. 그 말 때문에 5P2. 그냥 선택하는 것까지만 했으면 얘들아 뒤에 가서 배우는 조합을 써야 돼. 나열하기 때문에 P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4개를 일렬로 나열한대. 4P4. 4, 3, 2, 1. 7번 2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대. 20P2. 20 곱하기 19. 서진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니? 따라오고 있니? 어디서 시작하자마자 졸아. 8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곳 중에서 3곳을 선택해서 간강. 4P3. 맞죠? 그 다음에 9번 5명 중에 승부차기 5P5.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3개 다른 숫자 5P3.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가면 다 배웁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장에 153쪽에서 아까 풀라고 한 5문제 있지? 그거를 풀고 선생님 오늘 뒷장 넘어갈게요. 일단 그거부터 푼다. 시작. 55쪽은 이거 하고 할게요. 됐지?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게 NP2에 7 곱한 것은 NP3이랑 같다. 그래서 NP2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N부터 2번 곱한 거고 NP3은 N부터 3번 내려서 곱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N, N-D 둘 다 사라지고 약분돼서 따라서 넘어가면 N이 9가 됩니다. 됐죠? 잘 됐니? 응. 왜 안 먹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5쪽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순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우리가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 4가지 유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웃하는 순열. 이웃. 두 번째가 이웃을 안 해. 이웃하지 않는 순열.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유형이라기보다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외워야 되고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4번 교대로라는 말이 있을 때의 문제 푸는 방법. 이 4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풀이법을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웃이라는 말이 나왔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5명이 있었어. 학생이 A, B, C, D가 있었는데 A랑 B가 지들끼리 겁나 친한 친구래.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A, B는 나는 무조건 B랑 같이 옆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A, B를 이웃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하고 싶은 친구를 그냥 묶어버려. 한 뭉탱이로 묶어버리는 거야. 서진이랑 지은이 같이 쓰고 싶대. 그럼 얘를 보자기에 묶어버려. 같이 넣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웃하는 방법을 푸는 방법이에요. 됐지? 자, A, B가 줄 같이 서고 싶어요. 그럼 A, B를 묶어.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왜냐면 둘은 항상 붙어 있을 테니까. 맞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게 되면 원래 5명이지만 얘네가 한 뭉치가 되면서
1명, 2명, 3명, 4명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보자기 속 C, D, E 서거나 보자기 서고 C, E, D 서거나 보자기 서고 뭐 D, C, E 서거나 보자기 서고 D, E, C 서거나 아니면 앞에 C 오고 보자기 서고 D, E 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야. 맞지?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4명을 줄 세우는 방법 4팩토리얼. 요까지 이해 갔니? 봐봐. 4명을 줄 세울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보자기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E가 오거나 두 번째 자리에 뭐 C, D, E 오고 그래서 여긴 4가지 올 수 있고 3가지 올 수 있고 2가지 올 수 있고 1가지 올 수 있고 됐지? 그래서 보자기를 묶은 다음에 그 숫자만큼을 일단 4팩토리얼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자기 속에서 서진이 누구냐? 서진이랑 지현이가 둘이 자리 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앞에 설래. 내가 뒤에 설래. 그럼 얘네 둘이 서진이 쓰고 지현이 쓰는 거, 지현이 쓰고 서진이 쓰는 거 다른 케이스잖아. 그래서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이 A, B 둘이서 A, B를 설 수도 있고 B, A를 설 수도 있단 말이야. 요 2가지 케이스를 여기다가 곱하기 해주셔야 전체 케이스가 돼. 이게 이웃하는 거 푸는 방법. 됐니? 자, 그럼 내가 한 번 더 문제 올려볼게.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A, B, C가 지들끼리 같이 친하대. 그래서 이 3명이 같이 이렇게 줄 서고 싶대. 그럼 셋을 같이 묶어. 그럼 일단은 크게 보면은 총 한 덩어리, 2개, 3개에서 3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3덩어리를 3명을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을 먼저 합니다. 보자기랑 DE, D 세우고 보자기 E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 보자기 안에서도 A, B, C가 지들끼리 A, B, C인지 A, C, B인지 B, A, C인지 B, C, A인지 막 자리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줄 바꾸는 거 3팩도 나중에 곱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막 7명이야. 근데 그 중에 5명이 같이 서고 싶대. 그럼 이런 거지. 보자기 속에 5명 있고 1명 이런 느낌이지. 7명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3팩을 하는데 보자기 안에 5명이 자리를 바꾸는 5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서진아?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웃할 때는 묶어서 줄 세운 다음에 그 안에 걸 줄 세운다. 됐죠? 자, 2번째. 이웃하지 않을 때 반대야. 진짜 착각하는 게 있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우리 반에서 적어도 선생님이 뭐 적어도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적어도 90점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얘가 90점이 수도 있고 91일 수도 있고 92일 수도 있고 93일 수도 있고 뭐가 엄청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라는 말에는 딱 하나를 뽑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 범위가 되게 많거든? 그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문제를 풀 때 보통 우리가 반대로 푸는 경우가 있어. 그걸 왜 반대로 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네 학교에서 적어도 30점 이상인 애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줄 세워 말을 했어. 그럼 30점 이상이 몇 명이니? 엄청 많지 않니? 걔네들 다 뽑아가지고 줄 세우니 30점보다 적은 애들을 줄 세워서 전체 가지수에서 빼는 게 쉽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세는 것보다 그 반대의 거를 체킹을 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 그게 훨씬 쉬워지는 케이스가 적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를 배우게 되면 이거를 헷갈리게 돼, 얘들아. 봐봐. 애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거든. 너네 한번 생각해봐. 개념을 생각해봐. 내가 얘네들을 이웃시킨다는 거 그냥 얘네들 묶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그냥 따로따로 앉힐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가지수가 되게 복잡해. 얘를 얘 옆에 붙일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얘랑 얘를 요 사이에 끼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가지수가 많아지잖아. 근데 그걸 체킹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전체 그냥 줄 세운 다음에 봐봐. A, B, C, D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번에는 A, B가 싸워가지고 옆에 안 서겠대. 그럼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만약에 우리가 3명이 나자. 3명이 싸워서 3명 다 따로 서고 싶대.
이웃해주고 싶지가 않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 원래 5명을 줄을 세운 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3명이 이웃하는 케이스, 묶은 케이스. 3명을 하나, 둘, 셋 덩어리로 볼 건데 셋이 자리 바꾸는 거 이게 아까 이웃이잖아, 맞지? 요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 자, 다시 A, B, C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그럼 나 전체 가지 줄 세운 거에서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을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겠지. 그 왜 아닐까? 그 무조건 아닌 걸까? 그것도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잘 들어. 진짜 중요해. 수학에서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얘네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 A, B, C가 셋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야 돼. 이웃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잖아 얘들아. 이렇게 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 안에 이웃이 들어간 거에는 A, B, C가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이웃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건 A, B, C 이거란 말이야. 수학에서 말하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야.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이웃한다는 건 이거야. 그러면 둘 사이에 공백이 생겨. 뭐가 생기냐면 이런 케이스. A, B는 붙어있는데 C는 떨어져 있어. 이건 뭔데? 이웃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둘 다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내가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만약에 전체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이 케이스가 남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대로 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웃한다를 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맞지? 자,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3명이니까 이런 게 생기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A, B, C, D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이거는 A, B가 묶고 있는 거를 빼면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않겠냐? 그러니까 둘을 이웃할 때는 6건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에서 A, B가 이웃하는 거를 빼면 둘 다 이웃하지 않아. 맞는 말이야 이게. 근데 3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6건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지. 어떻게 풀겠냐는 거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만약에 문제가 이번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순열의 2번째 유형이에요. 만약에 A, B, C, D, E가 있어. F까지다 치자. 6명이야. 6명인데 내가 이 B, C, D가 갑자기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갈기갈기 찢어지고 싶대. 나는 C 옆에도 싫고 D 옆에도 싫어요. 둘 다 떨어뜨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하지 않고 싶은 친구들 말고 나머지 친구 A, E, F를 먼저 줄 세워. 그래서 일단 A, E, F 니들 먼저 줄 서자. 줄 세울 거야. 근데 얘네를 약간 기둥처럼 생각하는 거야. 벽처럼 세우는 거야. 벽처럼. 그래서 이 ACF가 AEF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뭐 AFE일 수도 있고 EAF일 수도 있고 EFA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얘네 3명이 자리를 바꾸는 3팩을 먼저 생각한다.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만약에 A, E, F를 이렇게 줄을 딱 박았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아까 원했던 요 BCD 있지? 요 BCD는 어디에 줄 서면 되냐면 요런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지 않냐? 맞지? B를 만약에 뭐 B를 여기다 끼워. B를 만약에 여기다 넣어. 그러면 C가 만약 여기야. D가 만약 여기야. 그럼 얘네들은 바로 옆에 선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안 이웃하고 싶은 애들을 여기다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사이 공간이 있어. 양쪽 끝도 같이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총 몇 공간이냐면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야. 요 4개의 공간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나는 지금 BCD 놔야 되지. 공간 3개를 선택하는 느낌인 거야. 4개의 공간 중에 3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P가 들어가.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내가 만약에 공간을 지금 이 중에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쳐봐.
지금 내가 저기 동그라미 침대 공간의 세 개를 선택을 했어. 근데 여기에다가 B, C, D일 수도 있고 C, B, D일 수도 있고 뭐 D, B, C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얘네들도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P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자리가 바꾸는 게 문제가 안 생기면 나중에 C라고 또 배운단 말이야. 지금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 이웃하지 않는 애 말고 나머지를 줄 세운 다음에 그 공간 개수에서 필요한 것만큼 P를 붙여주면 돼. 다시 해볼게.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가 있어. 근데 내가 또 D, E, F 3명을 안 이웃하고 싶어. 이웃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A, B, C, G를 줄을 세워. 4명이니까 4팩. 줄 세우고 나서 그 사이의 공간을 체크해. 5개. 요 줄 세운 것보다 무조건 한 개 많아요. 무조건 한 개 많아. 5개의 공간 중에 3명을 뽑아서 세운다. 5, P,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외워야 돼. 지금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풀이법을. 까먹으면 안 돼요. 됐죠? 세 번째. 적어도. 자, 적어도 문제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그 역사건을 생각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사건을 내가 가정해서 더 쉽게 문제를 푼 다음에 전체에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25번 문제를 보고 할게요. 자, 오렌지. 여기에 6개의 문자를 나열한대.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왔으면 좋겠대. 자, 얘들아 봐. 문제부터 이해를 해봐. 이게 뭔 소리냐면 ORANGE 6개의 알파벳을 내가 막 순서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ORANGE, OANRGE, OGEAN 뭐 NR 해가지고 막 자리를 막 바꿔. 그게 우리가 몇 가지냐면 6팩이지. 그냥 6개 자리 나열하는 거. 6팩. 그치? 근데 내가 이 6팩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음이었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열을 하는데 그 양쪽에 끄트머리가 있어. 이 끄트머리에는 내가 자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자음인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가 자음이래. 이 적어도 한 개가 자음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가 자음이거나 여기 모음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가 모음인데 여기가 자음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둘 다 자음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적어도 한쪽에는 자음이어야 돼 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것도 풀어야 되고 얘도 풀어야 되고 얘도 풀어야 돼. 어때? 힘들잖아. 할 수는 있지. 그냥 힘들잖아.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적어도 한쪽이 자음이라는 건 봐봐. 지금 케이스가 자음 아니면 모음밖에 없는데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자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빠진 거 아니야 지금? 모음, 모음 되는 거 빼고 다 여기 위에 상황 아닌가? 맞아요? 그럼 나는 그냥 반대로 그럼 둘 다 모음인 거를 구해서 걔를 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적어도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봐봐. 적어도 문제는 보통 주어진 말을 그냥 핵 반대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적어도 한 명은 남자여야 된다. 그럼 둘 다 여자면 돼. 반대는.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의 반대는 둘 다 남자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둘 다 그게 아니면 돼. 그 케이스를 구해서 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도 하나가 홀수여야 돼. 그럼 둘 다 짝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도 그럼 양쪽을 모두 모음인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한지 볼게요. 나는 그럼 이제 컨셉을 잡았어. 양쪽이 모두 모음이면 좋겠다. 둘 다 모음이면 좋겠대. 자, 근데 일단 봐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야. 영어 학원 다니지? 또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야. 그러면 지금 모음이 O, A, G, E 이렇게가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O, A, E가 모음이야. 모음. 그 다음에 R, N, G가 자음이야.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내가
양쪽 끝에 여기 두 자리에다가 모음을 놓고 싶대 얘들아. 지금 모음 몇 개니? 3개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싶어. 그런데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 5가 선 거랑 5가 선 거랑 다르니까. 이거를 우리는 3P2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O, A 이렇게 샀다고 쳐봐. 여기까지 지금 찾을 거야. 이게 3P2야. 근데 내가 만약에 OA를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남은 게 RNGE잖아. 이 RNGE가 안쪽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4팩 이렇게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양쪽 다 모음이 섰을 때의 케이스인데 내가 찾고 싶은 거 이거 아니잖아. 전체 케이스 6팩토리얼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답. 내가 찾고 싶은 정답. 저거 이해했어? 확실해?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다시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봐봐.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A, B가 이웃해도 되고 B, C도 되고 C, A도 되고 A, B, C 다도 되고. 그럼 나는 이걸 다 구해야 되잖아. A, B 이웃하는 거 찾고 B, C 이웃하는 거 찾고 C, A 이웃하는 거 찾고 A, B, C 이웃하는 거 찾고 심지어 둘이 중복되는 거 빼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 케이스에서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뭐는 이웃을 하겠지.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일단 전체 케이스. 전체는 그냥 5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5팩토리얼. 됐지? 그러면 나는 모두 이웃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아까 이웃 안 하는 거 배웠죠? 나는 지금 A, B, C가 이웃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를 먼저 배열. D랑 E를 먼저 세우기. 이거 2팩. 그리고 그 사이사이 세 자리에다가 요 3명을 배열할 거예요. 3P3. 됐죠? 이거를 전체 5팩에서 뺀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이따 혼자 하려면 잘 안 될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자, 마지막 유형 갈게요. 4번째. 교대로. 교대로. 자, 교대로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 4명이 있어요.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7명을 내가 줄을 세우고 싶은데 남녀가 교대로 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대로가 무슨 남자 섰으면 여자 서고 여자 섰으면 남자 서고 남자 섰으면 여자 서고 남녀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남녀 이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교대가 되려면 약간 미팅 같은 거야. 우리가 미팅을 하러 갔는데 남녀를 섞어서 앉았으면 좋겠는 거야. 야, 그러면 남자가 5명인데 여자 2명밖에 없어. 이 교대로 앉을 수가 있냐? 불가능하지. 2명밖에 없으면 남녀 하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대로 산다는 거는 짝꿍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 근데 그 짝꿍이 얼마나 맞아야 되냐면 1개 차이까지는 괜찮아. 봐봐. 남자 넷이고 여자 셋이면 남녀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 똑같거나 남녀 이렇게 하거나. 그치? 근데 이게 2개 차이가 나는 순간부터 계산이 안 되거든? 남자는 여자 둘이면 남녀 하면 남자라. 그래서 교대로 문제의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절대 차이가 1명 이상은 나면 안 돼. 그치? 4명이면 3명까지는 가능한데 2명이면 안 돼. 그러니까 4명이면 가능한 건 4명이거나 3명이거나 5명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1명 차이 날 때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남자가 4명인데 여자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은 많은 사람 줄을 먼저 세우세요. 이것도 아까 그 이웃하지 않게랑 좀 비슷해. 남자를 먼저 줄 세운다. 됐지? 그러면은 이거 줄 세우는 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근데 여자가 3명밖에 없어. 그럼 이거 당연히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적으면 4명 사이 끼어 들어가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비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이 1명 적으면 그냥 여기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3팩 하면 끝나.
그러니까 사람 수가 다르면 교대로 세우면 4팩, 3팩 하면 끝나. 자, 남자 5명인데 여자 4명이야. 교대로 서고 싶어? 5팩, 4팩 끝. 됐지? 자, 그런데 한 명이 늘어났어. 이제 문제야. 4명 똑같아. 사람 수가 똑같으면 있잖아. 이게 살짝 차이가 생겨. 얘네 4명이 자리에 앉는 게 지금 4팩이거든? 근데 여자가 4명이잖아. 4명이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고, 맞지? 이렇게 설 수가 있어. 여기 앞에 둘, 셋, 넷. 둘이 다 맞지 않아?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자가 먼저 출발하면 연합이고, 남자가 먼저 출발하면 남녀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도 4명 4팩, 여자도 4명 4팩인 건 똑같거든? 둘 다 이제 둘이 섞여야 되니까 4팩 4팩은 들어가. 근데 시작이 여자냐 남자냐 그 차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자도 4명 줄 서는 거 4팩을 할 건데 요거는 2가지 케이스를 중복시켜주면 돼요. 남자 먼저 시작할래? 여자 먼저 시작할래? 그 2가지를 곱해주면 돼. 됐어요? 교대로 문제 되게 쉬워. 교대로는 숫자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5명이다. 그럼 5팩 곱하기 2. 6명이다. 6팩 곱하기 2. 이건데 숫자가 다르다. 6명 5명이다. 그럼 6팩 5팩. 이러면 끝이라고요. 됐어요? 자, 수학책 3권과 국어책 4권을 번갈아 가면서 꽂고 싶다. 4팩 3팩 하면 끝이라고. 맞지? 수학책 4권과 국어책 4권을 꽂고 싶다. 4팩 4팩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숫자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쉬워요. 이제 적어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대표적인 순열 문제는 다 끝이거든? 하나 사전식 배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해서 연습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조합을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155쪽에 2개씩만 쫙 풀어볼게. 5번, 6번 체크해. 그 다음에 내가 155쪽이라고 안 했나? 155에 5번, 6번 얘기한 거야. 155에 5번, 6번 156쪽에 23번에 밑에 거 2개 4번, 5번 24번도 밑에 거 2개 4번, 5번 25번도 밑에 거가 아니라 25번은 3번, 5번 할게요. 3번, 5번 그 다음에 27번에 2번 이렇게 할게요. 지금 풉니다. 시작. 서진아 다 체크했니? 1, 2, 3, 4, 5, 6, 7, 8, 9 9문제예요. 9문제. 미안해. 나 문제 하나만 바꿀게 얘들아. 156쪽에 24번에 지금 4번, 5번 하라 했잖아. 3번, 5번으로 바꿀게요. 문제 유형이 좀 달라야 돼서 3번, 5번으로 바꿀게요. 시작. 155쪽도 4번, 6번으로 바꿀게요. 미안. 4번, 6번으로 바꿀게요. 유형이 똑같아서. 혹시 문제 뭐 푸는지 모르는 사람 없지? 풀어져 있으면은 다시 푸세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쌤이 적은 것처럼 4팩, 4팩 2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답이 만약에 4팩, 4팩이면 이게 24 곱하기 24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4팩, 4팩 2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라. 155쪽에 4번이에요. M-E-L-O-N 그러면 M하고 L하고 N은 자음, O하고 E는 모음. 그러니까 나눠.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그런데 5개를 나열하는데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대요. 모음끼리 이웃 얘를 묶는다. 그럼 총 4개로 보는 거니까 4팩 모음끼리 자리 바꾸는 2팩. 다음은 48 6번. 자, 국어책 3개, 영어책 2개, 수학책 3권인데 국어끼리 영어끼리 하래요. 그럼 봐봐. 국어 3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국어끼리 영어끼리래. 자, 국어끼리 묶어, 영어끼리 묶어 이 뜻이야. 그 총 덩어리를 1개, 2개, 3, 4, 5개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5팩을 할 건데 지금 국어끼리 자리 바꾸는 3팩, 영어끼리 자리 바꾸는 2팩,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묶어서 5개 전체가 이제 줄을 세울 건데 영어끼리 바꾸는 국어끼리 바꾸는 3팩, 영어끼리 바꾸는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5번 문제를 풀자면 중학생끼리 고등학생끼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중학생 4명끼리 묶고 고등학생 3명끼리 묶어서 전체적으로는 2개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2팩을 할 건데 중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4팩, 고등끼리 바꾸는 3팩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갈게요. 23번에 다음 장 23번에 4번 1학년 3명과 2학년 5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1학년 3명, 2학년 5명을 줄로 세울 거예요.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일단 2학년을 줄 세운다. 맞죠?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애 말고 나머지를 줄 세운다. 그래서 5명, 5팩 줄 세운 다음에 요 사이사이 끼워 넣자 그랬지. 그래서 5팩이니까 지금 6자리가 생겼을 거예요. 6개 중에 요 3명을 끼워 넣을 자리 3개를 선택합니다. 6P3. 자, 5번. 서로 다른 과학책 3권, 수학책 3권을 뽑고 싶대요. 자, 과학책부터.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그럼 3팩이죠? 수학책을 요 사이에다가 뽑고 싶은데 수학책은 3권이에요. 4자리 중에 3권 뽑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번에 3번 보겠습니다. 24번에 3번. 6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싶은데 F를 회장으로 뽑고 싶대요. 얘들아, 이거 문제를 자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싶대. 그럼 이게 사실 문제 이거거든? 회장 누구 될래? 부회장 누구 될래? 총무 누구 될래? 회장 6명 후보가 있고요. 1명 했으니까 부회장 5명, 총무 4명. 쉽게 말하면 6P3이야 그냥. 이거잖아. 근데 문제 여기다 지금 추가 조건을 하나 준 거야. 뭐라고 했냐면 F는 회장이었으면 좋겠대. 야, 그럼 나한테 그냥 이 F를 안 준 거나 다름없어. 얘는 그냥 생략. 그러니까 그냥 회장이야.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뽑혔잖아. 경우의 수라는 게 뽑히지 않았으니까 그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이미 뽑혔으면 걔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5명 중에 2명 뽑는 거. 그냥 5가지, 4가지 5P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 똑같아요.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나열하고 싶어요. 원래 5개 중에 4개 선택하면 5P4 하면 되거든? 맞지? 원래 이게 정답이잖아. 5, 4, 3이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앞에 A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지금 4명을 뽑을 건데 자리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앞에 그냥 A를 이미 섰잖아. 그럼 A 빼면 되지. A 빼고 워터 WTER 중에서 이 4가지 숫자 중에서 요 3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4P3이죠? 첫 번째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그래서 답은 4, 3, 2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에 3번. 5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수, 아까 얘기했던 문제네. 파워니까 PWR52가 있다고 치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 한쪽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나는 일단 5개를 모두 나열하는 오팩토리얼에서 양쪽에 자음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빼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음이 지금 3개가 있는데 2개를 선택해서 여기 끼워 넣는 거. 3P 한 다음에 지금 만약에 PW를 선택했다고 치면 남은 ROE를 여기다가 줄 세우는 방법. 3팩 한 거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 식을 쓰자면 5팩 빼기 3P 곱하기 3팩 하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5번. 똑같은 문제네. 스페셜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모음이 이웃했으면 좋겠다. 일단 S, P, C, L 하고 E, I, A. 얘네들은 모음, 얘네들은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4개랑 모음 3개가 있는 요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나는 모음 안 이웃하는 거를 빼면 되겠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전체 케이스 7팩토리얼에서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4개를 먼저 줄 세운 다음에 4팩을 한 다음에 5개의 자리에다가 3개를 배열하는 5P3이었잖아. 맞지? 이거를 전체 7팩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2번. 너무 쉽지?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모두 오는 거. 자, 지금 자음은 J, S, T, C 4개고 모음도 U, I, E 3개네. 개수가 다르다, 그치? 개수 다르면 그냥 4팩, 3팩 하고 끝난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대로 4팩, 3팩 끝. 마지막이에요. 28페이지가. 28번 가보겠습니다. 참아요. 1시간도 못했니? 28번 4개의 문자를 한번. 민영아, 너 근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매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 안 돼. 앞으로 묻지 마. 알겠지?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응? 1시간도 못 참으면 어떡해. 자, 28번 4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는 만든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얘들아,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 알파벳 순서를 지키겠다는 거거든? 사전은 이제 너네 사전 펴본 적 있나? 요즘 애들 사전 안 쓰지? 사전이 뭔지는 알지? 그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는 알지? 뭐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펴보면 제일 앞에 기억부터 시작해서 기니, 디리, 미비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 영어도 A, B, C, D, E, F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무슨 얘기냐면 봐봐. 4개의 문자가 배열을 하고 싶어. 이 ABC들을 내가 나열을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나열을 그렇게 하고 있어. 처음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놓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그 다음에 A, D에 올 수 있는 숫자가 B, C, D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D에 올 숫자가 C, D라고 생각하고 여기 B, D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B, C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순서가 앞에서부터 A, B, C, D 첫 번째 순서는 A, B, C, D인 거야. 그 다음에 A, B, D, C 그 다음에 A, C, B, D A, C, D, B A, D, B, C, A, D, C, B 요렇게 순서를 사전에 배열이 되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됐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지금 B, C, D, E가 몇 번째 숫자니? B, C, D, A 이렇게 물어본 거야. B, C, D, A가 몇 번째에 존재하니? 그럼 봐봐. 야, 제일 시작이 B잖아. 그러면 이 앞에 A의 군단들은 그냥 앞에 깔아주는 순서 개수 아니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B로 시작했다는 건 일단 내가 순서 셀 거 아니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갈 거 아니야. 일단 여기에 있는 6개는 앞에 있는 수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6개. 6개.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A 라인 뒤에는 라인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3가지, 2가지, 1가지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6개인 걸 우리가 알아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라인을 보는 거지. B까지 알아냈어. 근데 나는 CDA를 봐야 되거든? 그럼 봐봐. BD에 올 수 있는 게 A랑 C랑 D랑 3개거든요? 그런데 C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A라인 뒤에 있는 친구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A라인 뒤에 지금 뭐가 올 수 있냐면 2가지, 1가지에서 2 곱하기 1,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C라인까지 찾았어? 그럼 CD를 이제 적어보면 되지. AD DA 이렇게 되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잖아. BC, DA 이거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봐봐. 아까 위에 6개 있었고 여기 2개 있었고 여기 1개, 1개니까 총 6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10번째 숫자다. 요렇게 찾는 게 사전식 배열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만 다시 해볼게. 29번에 1번을 볼게. 아니다, 29번에 2번을 볼게. 기니, 디리, 미를 써서 75번째가 뭐니? 이번엔 반대로 물은 거야.
개수를 알려주고 그게 무슨 숫자니? 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자리 당연히 기니, 디 이렇게 순서 가겠지. 근데 기억 뒤의 라인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디림이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1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 기억 뒤에 오는 라인이 4, 3, 2, 1,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니은 뒤의 라인도 24가지지 않겠니? 디귿 니의 라인도 지금 24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3개 더 해봐. 72지.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한 게 72개인 거야. 맞아? 그럼 나는 75번째 찾으려면은 앞에 리을로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3번째 숫자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찾는 거야. 자,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을이야. 그러면 기니, 디, 미가 있겠죠? 3번째 찾는 거야. 3번째 여기 있겠지? 니, 디, 미, 디, 미 해서 여기 2개 있고 요 라인이지. 요게 지금 3번째 숫자 아니야? 요렇게. 맞아? 그래서 리기, 디니, 미가 75번째 숫자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했어? 좋아요. 그래서 우리 2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30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지금 28번에 2번을 해보세요. 28번에 2번. 한 개 맞게요. 28번에 2번. 민영이 갔다 와. 디귿 라인 뒤에가 기니, 님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 지금 나는 미음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 앞에가 몇 개냐는 거지. 3팩이니까 6이지. 얘도 6이고 얘도 6이겠지. 지금 내가 그 위에 24 있고 666까지 온 거야. 그럼 미음 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기, 니리, 니리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기억이야. 기억, 니은, 여기를 알고 싶은 거지.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 요거 하나까지 봐야지. 이 자기 자신 것까지 세야 돼. 그래서 48에 18 더하면 56인데 뭐지? 66이지? 66인데 67, 68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 다시 할게요. 하고 10분 좀 쉬고 앞에 내용 할게요. 다시 10분만 쉬고 합시다.